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K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최근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인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콘텐츠 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에서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 콘텐츠 뭐 음악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뭐 요즘에 다방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명 OTT 플랫폼 프로그램에서 DP, 영화 DP가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천에서 제작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네. 이제 그 병영 생활을 주제로 하는 이제 그 DP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부천에 이제 작동에 이제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부대 부지에 이제 문화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제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제 우리 시가 당선이 돼서 국비와 이제 시비를 포함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병영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 과연 어디가 촬영하는데 가장 좋을 건가에 대한 이런 물색을 하던 중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아마 그와 관련된 이제 부천이 영화와 관련된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천에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천시 이제 문화산업 전략과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기존에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문화재생 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와서 이제 촬영을 한 거고, 그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장소 선택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건 아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대로 이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래 그 건물들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부대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설보다는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 부천시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으로 또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부천은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이제 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자, 이 조례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부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만화, 영화, 또 무슨 각종 축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제는 영화제대로, 만화 축제는 만화 축제, 애니메이션 축제, 그리고 만화 영상 박물관, 만화 영화 박물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볼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볼거리들에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산업의 그 기반으로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만화는 만화, 영상은 영상대로 산업을 뭔가 하는 초석이 되는 조례를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번 조례이고, 그 근거 조례에는 그렇게 하려면 기업도 산업이 발전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창업도 지원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투자도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좀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한 것인데, 그간에 우리 부천시는 아무래도 3차 산업과 그래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 11,000여 개의 제조업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 경제적 기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지금 그대로 이제 융성을 하되 이제는 앞으로는 그 4차 산업이나 그리고 영상 문화 쪽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시야를 넓혀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풀, 인적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뭔가 산업군을 좀 발전시켜 보고자 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초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부천시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일단 뭔가 문화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이제 앞으로 상동 영상문화단지도 앞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시작했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천시가 이제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그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 비전을
갖춰갈 수 있는 지원을 할 건지 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 기업이 들어와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고 또 어떤 공급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떤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번 깊은 곳까지 지원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 이제 콘텐츠 진흥 조례가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것 같고 이제 그 근거로 인해서 영상문화산업단지도 지금 보면은 소니 픽처스와 국내 이제 글로벌 기업 28개사가 들어와서 아까 말한 이제 콘텐츠를 직접 제작도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부천에 이제 본부를 두고 아시아 전진기지로서 이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고 거기에서 그런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기반을 갖춰주는 게 영상문화산업단지인데 그거를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지원을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가보면 그 지자체 영화 촬영을 하면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와서 그분들의 일부 비용까지도 아니면 그분들이 영화를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제공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넷플릭스가 그 이제 DP 촬영하면서도 오전 군부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도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까지 같이 보고 해야 되니까 조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간에 이제 만화가 종이로만 보는 만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됐더니 만화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도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만화라는 것을 하나로 만화 종이 만화가 있고 웹툰 만화가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이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드라마로 제작하고 영화로 제작하고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는 게임으로 발전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캐릭터 사업까지를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이제는 보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만드는 부천 영상문화단지에 그 기업들이 유치되고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과 컨텐츠 사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도 어떤 이익이 되지만 전체적인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로 나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그때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틀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아무래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손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신에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부천 시민들이 이제 좀 쉽게 이해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단순한 종이만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상현실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산업들이 점점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좀 영상문화단지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그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좀 제공되는 뭐 판교나 이런 데에 큰 회사 하나 들어가서 뭔가 그 지역을 다 개발시키듯이 우리가 그런 역할이 영상문화단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토대로 지원책이 분명하고 또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취지나 하여튼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례가 이게 제정되기까지 진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죠. 지난번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이제 대두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기업을 그날 이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어떤 이제 기업체가 발표를 하니까 혹시 특정 기업을 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오해의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운영하던 펀드에 대해서 그 펀드를 계속 그렇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그 투자를 나중에 어떻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그 회사가 뭐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시의 예산은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냐. 펀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지난 7월 회기 때 보류가 되었고 9월 회기 때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의원들 간의 설득을 하고
펀드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그 펀드의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조례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도 뭐 우리 시가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예. 있는데 일반 그런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뭐 사모아 펀드 이런 예. 개인이 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 그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예. 이 모태 펀드를 구성해서 지자체는 그와 관련된 펀드에 10%만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 규모가 250억이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는 25억을 거기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이제 50%는 정부의 모태 펀드에서 참여하고 나머지 25%가 일반 이제 40%가 기업이나 그의 이제 투자자들이 모아서 이제 펀드가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부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우리 부천에서 생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업 활동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이익이 되면은 또 이익이 된 대로 자금 회수가 되지만 또 그게 그 펀드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력을 확보해서 기업이 커지면 커진 대로 산업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의원들에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얘기는 거기서 예. 뭐 근데 예. 그러니까 근데 한 가 덧붙이자면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려는 남아 있고요.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는 전제 네.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네. 그 조직의 안에서 하는 것인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그때 그 지적된 펀드의 우려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기지원 투자한 그 펀드에 대한 예. 불안정함으로 이 문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조직적으로 예. 좀 더 전문 인력이 누군가 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숙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이 분명히 되어야 이 문제가 불식이 돼서 좀 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내용을 보면요, 자 시장이 문화 콘텐츠 전문 투자 조합을 네. 운영할 수 있다. 자 네. 이런 언급 내용에 또 관심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요게 아까 박정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연장선인데 네. 우리 시가 아까 이야기하는 일반 그런 사모펀드를 투자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공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라고 하고 있는 공기업 회사의 모태 펀드를 우리도 같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51%를 예.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100억이면 51억은 정부가 되고 그럼 나머지 40, 왜냐하면 그 51억을 된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뜻에서 50%를 넘긴 1%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안정성을 담보하는 51%를 가지고 49%에 대해서는 지자체, 뭐 민간 여러 예. 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소업이나 벤처 기업들을 육성해서 뭔가 창업부터 시작해서 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시너지를 주기 위한 그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 그 공기업 예. 그 출범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이런 전문 투자 조합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는 그 모태 펀드에 우리 민간 투자에 있는 부분에 우리 지자체의 투자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뭔가 창업하겠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뭐 뭔가 좀 그 내용이 좋고 착실한 기업에 좀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기업을 또 유치까지를 그 좀 더 큰 전망을 가지고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영상단지가 일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원스톱 콘텐츠 플랫폼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천시의 의지 또한 저희가 확인한 바 있는데 일단 영상단지 사업이 협약 이후에 지금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또 함께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대로 한다면 올 12월에 이제 토지 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야 맞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내년 한 5, 6월이 돼야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작년 이제 12월에 협약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또 한 2달 늦어졌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계획 이용이 확정이 되면 10월 정도에 이제 주민 공람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개월 걸릴 건데 이제 국토부의 이제 교통 영향 평가, 서울환경청의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재난 평가 등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거치고 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그게 최종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될 거고, 현재까지로는 우리가 GS 콘소시엄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거기에서 특별히 변화된 거는 없고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약 이전 단계에 우리가 계속 언급해왔던 뭐 유치를 이런 기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뭐 소니픽처스 언급도 하셨지만 지금 협약 이후에 뭔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고요. 일단은 없고. 그리고 그때 28개사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28개인 거지 온전한 28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다만 저는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 내년 5, 6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책 사업이라는 게 어떤 선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책임자가 이제 어떤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이 과정들이 좀 더 그 진척의 속도를 내지 못하진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기업에 유치하는 부분도 그 속도전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진척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더 우리 공무원 공직에서 활발하게 기업들을 좀 더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열심히 더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굉장히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있으세요? 뭐 기업 유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이제 일단 부천시에서는 이제 그 대장지구에도 우리가 이제 공단이 이제 들어올 건데 거기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4차 산업혁명의 AI는 그리고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 기업들은 이제 거기다 유치를 하고, 아까 말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거기가 이제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각국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각 기업들이 그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요즘은 직접 유통하려면 그 나라에서 콘텐츠를 제작도 해야 되는 이런 그 규제를 찾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부천에도 제작하는 아마 그런 분야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업으로서 부천시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일단 뭐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좀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신도시 공급 지역이 인접 지역이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뭐 대장 신도시도 있지만 계양 신도시도 있고 또 경기 서부권에 또 비슷한 성격의 이런 전략 지역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이게 좀 의도한 대로 원만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뭘 챙겨야 될까요? 각자 좀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사실상은 먹거리라는 부분에서는 좀 뭔가 없다, 부재하다 이런 논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기업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 부천이라는 곳이 죽은 도시가 되지 않게 해서는 여기서 경제활동이나 어떤 생활권 그런 경제 경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젊은 층이 우리가 30%가 돼요. 20대, 30대를 포함한 연령층이 3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여기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생활권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충분히 되도록 그런 영상문화단지가 초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장동에 들어서는 4차 산업단지가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챙겨서 우리 부천만의 그런 문화산업군 또는 첨단산업군 이런 것들이 딱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이제 자산들을 아까 말했던 이제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부천이 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들이 결국은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토지가 없는 부천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산업으로서 커가고 있는 플랫폼, 아까 말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온라인 그런 기업들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는 더 그와 관련돼서 해당 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